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화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공동 진행자 김학규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들은 이 WMC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프로그램 벌써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과연 오나? 라는 주제로 북미 관계의 변화 발전 가능성 그리고 남북 관계 전망 이런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정창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요. 세 만납니다. 번째네요. 예. 예.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작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올해 2월 말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아. 교착 상태 계속되는 거니까 지난해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이런 이제 흐름이 일시적이었던 건지 '야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다. 이게 좀 일시적으로 오히려 흔들리는 거고 다시 큰 흐름은 작년에 형성됐던 그 흐름이 남북 관계의 변화, 이 한반도의 변화 이런 거는 하나의 대세로 인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생각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건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렸고 그렇죠. 예. 한 해. 역사적인 예. 북미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열렸고 예. 또 북중 간에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아. 굉장히 이제 이 뭐 대전환이라고 하는 예. 예예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과거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을 보면 뭐 은둔의 지도자 네. 뭐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들어와서 예.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음. 정세를 바꾸려고 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지난해가 약간 좀 비정상적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지나치게. 예. 예. 너무 인제 음. 급하게 예. 서로 간에 아.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른바 인제 그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아 정상 예예. 간에 합의를 하고 네. 심리적으로 했는데 예. 올해는 아마 이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정상 간의 합의가 음. 흔들리지 않게끔 정리를 갈 음.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조금 음. 잘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 준비 과정 예.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제 남북 미국은 같은 열차를 탔다. 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죽는다. 네. 그렇구나. 네. 일단 호랑이는 앞으로 인제 전진할 거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렇죠. 같이 전반적으로 잘 잡고 가면 된다. 이 흐름을 인제 가는 것은 음. 역사적인 어떤 대세로 잡았고 음. 이제 그 과정에 음. 어떻게 더 음. 다 이걸 빠르게 촉진해 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서로 간에 선순환 구조 서로 예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예. 가는 구조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예. 그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 올 2 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왜 그렇게 이렇게 끝났는지 네. 되게 아쉬워하고 네. 그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와 달리 이 노딜로 이렇게 결국은 끝났는지 뭔가 이유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도표를 하나 좀 볼까요? 음. 예. 보면은 6.12 북미 간의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네.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네. 저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 70 년간의 적대 네. 관계를 전하고 예. 새로운 신뢰 관계를 맺자. 이거는 결국 같이 수교를 해서 외교 예. 정상화를 해서 예. 서로 간에 인정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해서 예. 서로 간의 현안 북은 음. 평화 체제를 요구하고 아 있고 예예. 미국은 비핵화, 비핵화. 완전한 예.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신뢰 관계의 기초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가자라고 하는 게 아. 합의를 했어요. 아. 예. 그런데 합의는 했으나 네. 여전히 실무 단위에서는 네. 또는 미국 내의 여론이라고 보면은 아 북한 그렇죠. 신뢰하기 어렵다. 아. 저 속임수 쓰는 거 아니냐. 아. 시간 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북쪽은
미국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한단 네. 말이죠.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왜 뭐 그렇죠. 예. 뭐 동창리 핵시설 폐쇄하고 예. 뭐 미군 유해 소환하고 그렇죠. 뭐 등등을 했는데 미국은 한 게 뭐 있느냐. 음. 이런 게 서로 간에 아. 여기 우리를 신뢰관계. 비난하려고 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미국이 강하게 네. 북에 대해서 예. 선 비핵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예. 먼저 움직여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 너네들이 얼만큼 핵 무기 갖고 있고 예. 핵시설이 있는지를 예. 그걸 다 신고를 해라. 네.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너네들이 요구하는 네. 평화협정 다음 단계로 가겠다. 협정에 이런 거죠. 근데 지난 이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90년대부터 항상 계속 논란이 됐던 그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네가 먼저 비핵화해라. 음. 너네가 먼저 평화체제 보장해라. 소장해라. 음. 뭐 이런 게 계속 갈등했는데 결국은 정말 동시로 해결하는 방향을 찾자 이런 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저 성명은 음. 동시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예. 서로 먼저 신뢰관계를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저 성명이 나왔을 때 이제 연말쯤이 되면 예. 평양과 워싱턴에 네. 서로 간에 연락사무소 생기고 그렇죠. 뭐 이런 예. 종전선언은 뭐 기본적으로 된다 이런 예.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 지난 하반기에 미국이 이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먼저 비핵화에 상당 부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해서 예. 중재를 많이 해서 예. 결국 2월 달에 만났는데 네. 북미 간에 역시 신뢰를 쌓는 어떤 실무적인 협의 절차 이런 예.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네. 국내 정책이 너무 안 좋았다. 그 그렇구나. 밀러 특검 예예. 같은 날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여론이 확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원래 실무선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을 합의했을 경우에 네. 미국 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제기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없던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 네. 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저 관계를 이제 다시 대화 동력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 국무도 지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자 좋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 예. 그러나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총량은 신고해라. 이게 포괄적 합의죠. 비핵화나 평화체제의 로드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는 하자.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검증하고 보장하려면 총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대화 기간에 더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네. 뭐 그렇죠. 이것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량은 해라. 그게 이제 이른바 플러스 알파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남과 미국이 결국 단계적 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금 물밑에서 의견 교련 조율이 돼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대화를 하려면 북이 총량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포괄적 신고에 대한 부분을 북측이 받을 것을 이제 압박,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무적 밑에서 상황이 그렇다. 그렇구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위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밑에 이 오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아직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답이 있죠. 어떤 거죠?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뭐 정치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이게 어떤
종료를 해서 네. 정치적으로 내년 이제 음.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그 전에 벌써. 자기가 네. 전임이 뭐 하지 못했던 음. 이 북핵 문제, 비핵화 네. 문제에 대해서 큰 물꼬를 텄다. 음.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진짜 지난번처럼 2월 저기 하노이 예. 회담처럼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이건 그 굉장히 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음.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아. 조건에서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선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합의를. 그게 지금 얘기했던 결국은 북이 일정한 부분에 포괄적 합의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무 회담. 조만간 실무 회담을 열릴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 근데 또 다행이네요. 북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불만도 사실 많이 표출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남쪽은 중재자가 아니다. 당사자다. 남북 관계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당사자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북 간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하고 9월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거기서는 음. 군사 분야에 합의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된 게 뭐냐 하는 거죠.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된 거. 뭐 공연하고 예. 한번 판문점 선언 내용 한번 확인하면서 예.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은 남쪽은 평화와 번영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북쪽은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합의한 사항을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평화, 번영, 통일에 관련된 합의를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 해석 차이가 있어요. 뭐냐? 어떻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예.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 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북에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도 축소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우리를 겨냥한 거 네.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심적 문제이고 또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특히 미국이 예. 그 부분에 따라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에서 저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 어쨌든 거고.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건 없다. 예. 이건 북쪽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뭐냐 하면 아니, 조건이 맞으면 예. 새로운 협상과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은 이제 주로 경협과 관련된 남북 예. 교류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바로 저 부분이죠. 뭐냐면 경의선 철도 연결해보자. 예. 근데 그냥 지금 한번 타고 가서 조사하고 나서는 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저기다 플러스 9월 평양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신년사에서도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성공단하고 아, 금강산공단 예. 재개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낮은 차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대안으로 관광이 아니라 네. 뭐 개성 같은 경우는 당일 관광으로 예. 갔다 온다든지 금강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민간 행사를 행사로 해서 민간의 인적 교류를 넓혀 나가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넓혀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체육과로부터 다양한 저기 교류 방법을 하자라든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군사적인 합의 이행 또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 이행이 안 되면서 민간 교류도 그렇죠.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판문점산의 이행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하나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성 당일 관광이든 예예. 아니면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교류를 하든 예. 어떤 이런 문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북에서도 명분이 없는 거죠. 예. 최고 지도자가 음. 판문선언 이 9월 평행선언에서 이런 예. 걸 합의를 했는데 네.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아. 정상회담에 나온다. 예. 북쪽 내부로도 반발이 그렇겠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북쪽도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인 거고 예. 미국은 내년 대선이 있고 우리는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삼자 모드.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연말이 지나가고 내년에 들어서면 그렇죠.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다 국내연에 빠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올 가을까지는 네. 어떤 형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절박한 그런 예. 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안 남은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 빨리 시점이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올 6개월 안에 뭔가를 네. 하려면 음. 지금부터라도 벌써 그러니까 시작이 됐었어야 될 것 8월이 같아요.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왜냐하면 네. 8.15 행사를 중원으로 해서 6.15 행사를 남북 같이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8.15 행사를 네. 민간 차원에서 예.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하고 조성을 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예. 그날 뭐 대규모로 개성 관광을 갔다 온다든지 금강산에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개성과 금강산은 이건 남과 북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예. 충분히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의회를 안보에서도 관광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예. 뭐 이런 여론을 좀 확산시켜서 그 부 중에 하나라도 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통일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그 정부나 지도자 위주로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또 좀 뭔가 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그 지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하고 봉쇄된 것 같고 좀 그런 소외된 느낌이 들었는데 딱 말씀하신 게 이번 8.15 기념행사를 민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인제 민간이 중심이 돼서 분위기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데 작년에 3 가지 차원에서 좀 우리가 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예. 남북 당권 대화가 잘 되니까 예. 혹시 민간 교류를 열어서 예. 만났을 때 혹시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예. 해 가지고 분위기가 네. 깨지는 뭐 갑자기 예전 같은 예. 사건이 뭐 예전에도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돌발 뭐 상황이. 예.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음. 번째로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민간에서 보니까 작년에 3 번이나 정상회담하고 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렇죠. 지금은 좀 우리도 좀 자제하고 있자. 예.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음. 세 번째는 북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예. 거기 사이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네.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역시 남북 간의 민간 교류 이런 부분들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 그러네요. 당국 간 관계가 어려워질 때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의 반성에 기초해서 민간 교류와 정부 당국 간을 좀 상호 병행해서 예. 서로 좀 어려우면 민간에서 밀어주고 그렇죠. 잘 나갈 때는 당국이 좀 더 끌어줘서 예. 민간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기까지 가고 예. 이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단체에서도 굉장히 힘을 내고 있죠. 어쨌든 뭐 다행이긴 하고요. 그러면 좀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개성공단 재개는 언제쯤 될지 사실 그게 저는 좀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그렇구나. 예. 그거는 이제 예.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상황은 예. 북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 개성공단 재개를 협의할 수 있다. 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 일부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음. 개성공단 임금, 노동자 임금을 직접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예.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건데 예. 옛날 같으면 네. 북에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받지 않았을 아. 거예요. 그런데 아. 김정일 위원장이 조건 없이 예. 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회로로 가면 바로 개성은 할 수 있다. 음. 라고 하면 네. 북쪽에서도 일정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강산 관광도 비슷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크캣이라고 그래서 예. 일괄적으로 이제 관광비를 내잖아요. 예.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행사를 빙자한 인적 교류 문제를 아. 지속적인 금강산 이 방문 그렇죠. 계획을 행사를 할 수 하는 있으니까. 입장에서 지금 올해 해맞이 행사도 금강산에서 했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그쵸. 더 붙여서 네.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 이게 대규모 방북 행사가 되려면 그리고 네. 북쪽도 부담이 적고 예. 그러려면 금강산보다는 개성 관광이 낫다. 아. 당일로 갔다 와서. 그렇죠. 아침 7시 출발하면 예. 북쪽에 가서 개성공단 뭐 왕건능이나 아. 태조 공밀항릉 예예. 보고 그렇죠. 점심 거기 전통 아. 음식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려 성균관이나 그다음에 절 하나 보고 예. 그리고 또 그 서울에 돌아와도 한 예. 6시 7시면 들어오거든요. 그런가요? 예. 가깝구나 예. 정말. 근데 금강산을 가게 되면 네. 당일 관광이 안 되잖아요. 예. 아. 그러면 거기 북에서 이제 금강산에 숙박한다? 예. 숙박 시설이 제한돼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서 그러면 가서 자고 예. 그다음에 가서 네. 아침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오후에 나오는 들어갔다가. 형식으로 음. 또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예. 개인 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개성 관광 갔다 오는 게 한 10만 원이라면 그게 한 5배 내지 10배가 든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럴 때 예. 정말 결단이 한다면 예. 군사공개설 한번 통과해서 걸어보자 개성까지. 괜찮은데요? 개성공단까지. 정말 응? 그 통을 열고 예. 정말 쭉 10,000명에서 10만 명이 진짜 한번 와. 걸어서 우리의 통일의 의지를 예. 남북 협력의 의지를 한번 보이자. 와, 그 완전 장관일 것 같다. 야,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보는 거. 그런 이제 꼭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예. 좀 지금 대범함이 네. 우리 대통령께서 담대한 이 구상 이게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만 계속 이것이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이게 안 될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제 과거에 그런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경험, 금강산에 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런 걱정이 좀 아직도 상당히 많은 건가 보네요. 귀찮은 거죠. 귀찮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000명, 10만 명이 거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무자 입장에서는 유엔사하고 협의해야 되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걸 검토해야 되죠. 거기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안내해야 되죠. 그것도 실무적인 문제가 그게 있네요. 그런 거 없이 여기저기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선호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느 나라 공무원이든 다 비슷합니다. 예. 제가 잠깐 최근에 그 비무장 지대에서 지뢰 좀 제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거된 그 지역 위주로 뭐 생태 관광 이런 걸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네요. 우리가 네. 지금 155마일 군사분계선 중에서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요만한 통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도라산 거기서 개성으로 가는 길. 예. 기존에 이용하던 길. 네. 예. 그다음에 금강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 예예. 155마일 중에서 예. 그 두 개를 합친 400m? 이게 거기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철원인가요? 거기 일부 지뢰를 예. 제거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다가 구설수에 예. 올랐다고. 네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뢰 제거하는 공병단을 다 동원해서 네. 이걸
지뢰 제거하려면 네. 250년이 걸린대요. 예. 세상에. 토론회 가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예. 이게 그러네요. 생태관과 지뢰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토론할 때 아. 지뢰를 제거하는 것보다 네. 거기다가 데크처럼 우리 네. 나무 해서 이게 아예 나무로 까는 게 낫다. 오히려 그런 아, 얘기를 우회로 하시는 분도 다닐 수 있어요. 있도록. 우회로 그냥 가는 아. 거예요. 지뢰 아. 놔두고. 아. 그리고 순차적으로 예. 250년간 지뢰를 제거하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이야, 그런 식으로 해야 음. 이 변화가 거기 그 가능하다는 거네. 우리가 전쟁 이후에 그렇게 많은 지뢰를 거기다 예. 아. 꼭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 남과 북이 서로 경쟁적으로 쏟아 그렇죠. 부었으니까. 예. 그거를 지금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 짊어져야 되는 거죠. 아.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여전히 내년 대선에 네. 유리한 유리하다.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지금 북한 문제, 북핵 문제나 이런 것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이란 문제가 있죠. 아. 예. 베네수엘라 문제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 미국이 제국이라고 하지만 예. 뭐 2개 지역에서 같이 전쟁을 한다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예. 어떤 압박을 가가지고 이럴 수 예. 있는 지금 여건들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미중 간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 무역 전쟁도 아직 결산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국가 이익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점에서는 굉장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건도 좀 그런 조건을 생각한다면 이 북미 관계 앞으로 한동안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 바뀌고 일단 나갈 것 같다. 동력은 되살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다행이네요. 그랬을 때 그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주느냐. 예. 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럼 그걸 받겠다. 근데 당신네도 더 많이 내놔라. 대신 뭐를 더 내는 내놔라. 거냐. 이런 부분들. 왜냐면 종전선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평화선언으로 하고 네. 그 평화선언에서 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네. 뭐 그 이외에 네.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다자회담. 3자 또는 4자가 모여서 다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네. 회담 틀을 네. 출범시키자. 최소한 어. 그렇게는 돼야. 그런 비전까지 이제 서로 합의해 나가면서 나갈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게 포괄적 합의라는 거죠. 예. 미국이 얘기하는 포괄적 합의는 너는 핵심고 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간다를 포괄적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는 당신 얘기고 예.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체제도 네. 로드맵을 제시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이런 건데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그래야 이게 단계적 동시적 이행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이게 그렇죠. 6.15, 음. 6.12 공동선언의 예. 공동성명의 예. 핵심적인 합의 아니냐.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예. 국제외교에 나오기 위해서 예. 2013년부터 연습을 해요. 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2013년도 예. 7월 그 북교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와. 휴전일이죠. 예. 그때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예. 그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를 해요. 와. 그랬구나. 그리고 거기 100명 이상이 넘는 해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막 떠밀려 다니기도 하고 막 돌발 질문 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악수하고 어떤 사람은 포옹하고 어떤 사람은 기념사진 찍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그때 다 했어요. 상당히 준비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력 많이 했네요, 정말. 그게 이제 그 야. 죽은 김양건 비서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다 한 거죠. 우리 동작 FM이 그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한 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과연 오나 이런 거였는데 뭐 올 수 있다. 예.
어떻게 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올 수 있고 오게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게 결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특히 듭니다. 그중에서 이제 민간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예. 확인했습니다. 좀 민간의 역할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는데 네. 혹시 또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는 과정에서 좀 빠뜨린 거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번 예. 해 주시죠. 합의를 지키는 것. 음. 이게 신뢰 아. 회복의 첫걸음이다. 개인과 음. 개인의 관계, 기업과 기업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 혁명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새로운 관계와 신뢰를 회복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자. 네. 이게 기본 구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기 위해서 남북 간에 지난해 합의를 네. 2개나 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의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라도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제재 때문에 못한다. 음. 그게 해답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게 그렇죠. 정부의 일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민간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해라.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주장만 하면 안 예, 된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이제 민간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에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제안하고. 예, 이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민간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겠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민과 관이 같이 아. 어떤 손을 잡고 예.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해가는 네. 그런 길이다. 네. 그리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어떤 것이냐. 민간 통일운동단체나 민간 NGO들 여기가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미국의 안 좋은 그런 이런 부분들 또는 예. 우리 정부가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그렇죠. 좀 더 한미 간의 정부 당국 간의 조율을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다. 예, 지금 국면에서는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그 동작 공동체 라디오 동작 FM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예, 오늘 그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주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과연 오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벌써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감이 좀 잡히셨나요, 선생님?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예.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슴에 와닿네요. 예, 저도요, 정말. 그러니까 예. 이런 방송들을 네. 하고 통일 교육을 하고 하는 예. 것도 예. 사실은 젊은 세대들한테 예. 이게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도 예. 결국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분단이 없어지면 네.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가면 내 생활 조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네.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이제 우리들 예, 기성세대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민간 모든 뭐 떠나서 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될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이 3차에 걸쳐서 우리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들려주셨고 저희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인제 성신여대 홍성률 교수님을 모시고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